안녕하세요. 오이밭에 좀 나와 보았는데요. 오늘은 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면서 오이 품종이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심으시는 것이 지금 보시는 오이가 마디 오이인데요. 마디 오이는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오이가 마디마디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디 오이 이제 품종인데 키우기도 좋고 그리고 많이 선호하는 이 오이 품종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 오이를 정식하시고 아마 5월달에 육류장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판매하는 모종이 아마도 이 마디 오이 품종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밑단에 보면 이제 녹균병이 이제 왔어요. 녹균병은 이제 오이 농사 지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농약이라든지 농약 중에서도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뭐 유기농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쳐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물리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농약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제 작업은 이렇게 녹균병이 생겼을 때 하기보다는 생기기 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모든 작물이 그렇겠지만 어떤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녹균병하고 흰가루병 많이 오니까요. 그거 같이 방지할 수 있는 약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약을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리 유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이어메시라는 건축 자재를 이용했지만 이 와이어메시라든지 아니면 오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오이를 이렇게 위쪽으로 상부로 유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병과 충해도 그리고 일조면에서도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꼭 상부로 유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밑단에 있는 잎까지 지금 잘라 버렸는데요.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녹균병으로 노화됐고 병 들어가지고 잎까지 잘라낸 상태예요. 지금 떡잎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잎과 그리고 곁순 열매까지도 싹 다 이제 제거를 해준 상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위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이라든지 이렇게 잎이 또 풍성하게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밑단에 있는 겨순이라든지 뭐 오이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단에서 7단까지 나는 겨순이라든지 오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편인데요. 물론 잎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잎은 놔둔 상태로 말이죠. 특히나 겨순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6마디까지는 다 잘라주는데요. 6마디까지 열리는 오이도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농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주는 편인데, 텃밭 가꾸기 할 때는 장마 전에 이제 오이가 됐든 고추가 됐든 최대한 이제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 철저하게 이제 FM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수확을 못하고 재배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요령 아니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재배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셋넷 4마디까지 난 오이는 이제 다 제거하고 5마디에 난 이 오이는 지금 키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오이 같은 경우 컸을 경우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자라겠죠. 이것도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것도 커가게 되면은 땅이 흙에 닿기 때문에 이제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렇겠지만 저희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부러지거나 좀 못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단에 있는 요 오이가 있고 그 윗단에 있는 오이 같은 경우에 좀 더 튼튼하게 보이죠. 예, 오히려 이제 최초로 생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난 오이는 좀 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위쪽으로 나는 오이들은 상황에 맞춰서 따주거나 따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6단까지는 겨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잘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디 오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수는 6단까지는 다 제거해 주시고, 이후에도 이제 겨수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원순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한 6단까지 난 겨수는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좀 약간 방임해서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방임해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원대를 엄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대에서 나온 겨순을 지금 겨순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원대에서 이제 겨순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겨순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에서 또 겨순이 터지는데 그거를 이제 손자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오이뿐만 아니라 수박이나 참외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원대, 이 원대에서 지금
오이가 나왔죠. 근데 이거하고 좀 극단적으로 좀 다른 작물이 참외인데, 참외 같은 경우에는 손자에서 이제 열린 참외를 이제는 수확을 하거든요. 보통 농가에서요. 그렇지만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원대에서 난 이 오이를 수확하기 때문에 이 원대에서 난 오이를 이제 잘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겹순이 터졌을 때 아들에서 난 오이도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들 순에서 난 오이를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라 2단 정도에서 또 잘라줘요. 그러면 아들에서 또 한 2개 정도의 오이를 또 수확할 수 있거든요. 또 위쪽으로도 또 아들이 자랄 거고, 아들이 한 2단 정도 자랐을 때 또 순지르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2 정도의 또 오이를 또 수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오이와 아들을 순지르기 하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6단까지 겹순을 다 자르고, 말 그대로 이제 6단까지 난 아들 수는 다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7단 정도의 난들과 원대를 같이 이게 또 키워나가는 방식이 또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단까지 겹순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후에는 좀 방임해서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오이 키워가면서 어떻게 겹순을 이제 제거하고 어떻게 겹순을 좀 관리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겹순을 다 또 제거하다 보면은 또 원대가 잘라져서, 원대가 또 저쪽에 있는데 원대가 또 잘라져서 또 이제 수확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또 겹순을 이용 받아가지고 또 다시 재생시켜서 또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을 해서, 떡밥 가꾸기 할 때는 약간 응용을 해서 이 순지르기라든지 순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보여드릴 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디 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노각이라는 품종의 오이거든요. 약간 조금 볼품이 없죠. 병도 들었고 키도 아까 그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열린 오이가 전혀 없어요. 오이가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노각이라는 품종의 오이인데, 노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이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한 80cm 정도 되는데, 한 2m, 3m, 4m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충분하게 번식한 다음에 원대와 그리고 아들송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이가 열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 물론 늙혀가지고 노각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품종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노각을 혹시라도 심었다고 한다면 좀 시간을 두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좀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지금 저기 보이시는 마디 오이보다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품종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선 이렇게 오이를 관찰해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 이제 와 보시면 이제 오이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수확해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 노각 오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방임해서 키울 계획이에요. 지금 노각 같은 경우 이제 늙히게 되면 워낙 이제 큰 중량의 이제 오이가 열리기 때문에 망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금 노각 같은 경우에는 좀 방임을 해서 키울 계획이고, 순지르기나 뭐 이런 것들도 최소화 해가지고 제가 잘하는 방향으로 좀 자랄 수 있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밑쪽으로 해서 풀이 좀 많이 났는데 풀 관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각이 지금 건강해서 조금 더 퍼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풀들이 이제 그늘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멀칭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노각 잎이 작고 아직까지 조금 세력을 다 주변에 받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눕혀서 키우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세워서 망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뭐 지주를 설치한다던가 해서 내림줄을 설치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주면 당연히 이렇게 통풍, 지금 딱 보더라도 통풍도 잘 될 것 같죠. 통풍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키우는 게 정석이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뉘어서 키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세워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디오 오이하고 좀 다르게 이제 듬성듬성 이제 오이가 생산되고, 이제 늙혀서 이제 큰 중량의 오이를 수확할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리는 것을 좀 포기하고 좀 눕혀서 좀 키워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이 중에서도 많이 심지 않는 이 노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마디 오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뼘 정도가 컸어요. 잎도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랐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이제 6월
달이 되고 이제 비가 오는 장마철이 되게 되면 정말 일주일 사이에 뭐 한 뼘이 아니라 두 뼘, 세 뼘 막 이렇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끈이라든지 집게를 꼼꼼하게 챙겨 주셔가지고 덩쿨소리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감아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영양분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 잘라주시고, 웬만하면 이제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덩굴소는 지금 집게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덩굴손으로 가는 영양분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이 온전하게 이 오이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이 좀 키우는 과정, 그리고 녹균병 걸렸을 때 노인을 쳐야 된다는 것과 오이 겨순 제거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 한 6마디까지는 겨순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그 6마디까지 열매도 제거할 수 있다면 열매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지만, 텃밭 가꾸기에서는 장마 전까지 어느 정도 수확량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첫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키우거나 또 제거해 주거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이들이 잘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제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밑단으로 해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녹균병이라든지 흰가루병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순 제거를 해주시고, 이후에는 조금 방임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어미줄기와 아들줄기를 좀 선별해가지고 순지르기를 하면서 오이를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순지르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겨순이 터진 게 있으면 좀 더 설명 디테일하게 드릴 텐데, 겨순 터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중에 겨순이 좀 터지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순지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